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자, 이제 16강이 시작이 됩니다. 토너먼트 32강을 모두 마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떨어져 나갈 팀들도 많이 떨어져 나간 것 같아요. 한번 이제 노가웃 스테이지 2라운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들어가기 전에 이런 것들 살펴보면서 아직 32강 마지막 날 3경기가 시작을 안 해가지고 현재까지는 언더오버는 일단 6대7 정도로 비슷비슷하지만 오바가 살짝 많았었는데요. 조별리그보다는 일단 점수가 덜 나고 있기는 합니다. 그때는 막 3점씩 나고 했는데 이게 토너먼트 초반에는 한 2점 막 2점 정도 그렇게 뜨다가 지금 그래도 조금 더 나고 있는 편이기는 해요. 그리고 역시나 지금까지도 아직 이제 32강이면은 전력이 떨어지는 팀들이 좀 남아 있어가지고 대부분은 이제 정배가 많았습니다. 역배가 한 번도 안 떴어요. 오늘 이제 좀 역배 비슷하게 띄웠던 팀들이 두 팀이나 나오는데 어쨌든 역배까지 귀결되진 않았었고 전부 다 이제 무승부였습니다. 오늘 이 무승부를 띄웠던 두 팀이 나오는 셈이에요. 그리고 여전히 이제 마헨 빈도가 좀 있는데 햄무가 6번이나 나왔습니다. 그 전에 이제 48개국 조별리그 때는 마헨이 엄청 많았고 무승부도 좀 있는데 햄무가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토너먼트로 가니까 한 점차 똥줄순도 종종 나오더라. 그래서 여태까지 위쪽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이제 16강부터 시작이다 보니까 이번 32강까지는 전이랑은 좀 결이 약간 다르긴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풀앤 빈도는 굉장히 적었고 무승부 2번밖에 없는 셈이죠. 고배당도 아주 많지는 않았다. 마인 빈도가 꽤나 됐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거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 자, 먼저 이제 캐나다 대 모로코 경기입니다. 사실 모로코는 네덜란드랑은 사실 경기력도 모로코가 앞선 바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네덜란드가 굉장히 소극적이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준비를 되게 잘못하고 왔어요. 모로코가 기술이 좋고 그런 건 알겠는데 이걸 3백을 썼다는 거는 왜냐면 대회 전까지 지금 4백을 쓰고 있었는데 갑자기 나다나키를 쓰는 3백을 세워서 반도펜을 윙백으로까지 돌렸습니다. 사실 반도펜이 스피드나 이런 거 빨라도 지원이 잘 안 되는 선수인데 왼쪽 윙백으로 둔다? 모로코가 심지어 이제 사이발이 원톱이었잖아요. 또 이제 펄스9 유형입니다. 본인이 막 앞에서 상대 수비수랑 비벼대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일반적으로 이제 전술상으로 원톱에는 거의 이제 4백을 많이 씁니다. 왜냐면은 보통 이제 수적 우위라는 걸 얘기를 할 때 수비가 기본적으로 공격 숫자보다 많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원톱에 대해서 4백이면은 중앙 수비수가 둘이니까 이거는 대응이 된단 말이죠. 근데 3백을 쓰는 거는 낭비다. 그렇게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이제 사이바리는 아예 제로톱처럼 활약을 했었었고 그날 네덜란드도 이 3백의 기본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이제 공세 시에는 3백 중에 한 명이 이제 전진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사장됐던 3백이 다시 살아나면서 나타난 첫 번째 원칙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윙백들 중에 예를 들어 이제 왼쪽에서 막 전개가 돼가지고 크로스로 올린다 치면은 반대편에 있는 윙백이 박스가 남을 하는 게 또 이제 이런 3백에서 새롭게 쓰이는 원칙 중에 하나거든요. 그거를 또 대단히 잘하는 게 둠프리스기도 하고. 근데 이번 네덜란드의 3백은 전혀 그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았다. 모로코가 압박도 꽤나 잘 걸고 기술이 좋다 보니까 어쩌다 네덜란드가 이제 공을 가져갔을 때는 정말 이 역습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더라. 상대 1차적인 압박도 좋았었고 거기서 그냥 간간히 네덜란드 애들이 좋은 기술로서 해낸 것들에서 이렇게 나온 거였었지 네덜란드가 되게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준비도 못했는데 모로코도 충분히 잘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모로코의 실점 장면은 그거는 이제 상대 공격수가 이렇게 왔다가 되게 좀 엉켰단 말이죠. 그러다가 볼이 흘렀는데 그거를 이제 학포가 밀어 넣어서 득점을 했던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실점 장면조차 되게 좀 재수 없는 거였다. 얘네들이 뭔가 전술적으로나 필드 위에서 상대가 잘해가지고 실점한 건 아니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나는 애당초 일단은 이 사이바리의 제로톱 모로코한테 좀 다양한 옵션을 이렇게 줄 수 있는 선수 같아요. 특히나 얘네들 이선에 브라임 디아즈나 엘카노스, 우나 여기다가 전진해오는 친구들까지 다 이제 뭔가 정통 윙어라든지 그런 선수들이 아닙니다. 사이드를 특별하게 막 직선적으로 파고 이런 유형들이 아니에요. 쇄도를 즐긴다든지 좀 더 기술적으로 짝짝짝 만들어나가도록 좋아한다든지 그런 애들이라서 또 이제 그렇게 볼을 다룰 줄 알면은 사이드 백들이 전진하기도 편하죠. 그래서 마즈라위나 하키미는 엔드라인까지 전진하는 스타일의 그런 윙백들이고 그런 관점에서 모로코의 볼 간수 능력 이게 되게 저는 높게 평가를 합니다. 경기력 면에서도 충분히 네덜란드를 잡을 만한 그런 역배팀이었었고 사실 캐나다는 이제 스피드스타 팀이죠. 얘네들 남아공한테도 사실 스피드라든지 세트피스 이런 거 아니면 내세울 게 별로 없었습니다. 물론 그런 거는 한번 제대로 걸리면 정말 치명적이기는 해요. 모로코의 센터백 듀오들이 빠른 것도 아니고 어쨌든 이 캐나다조차 그 남아공한테 되게 공격적으로는 막 이렇게 쏟아 부었는데 결국에 뚫지를 못했었거든요. 그리고 애당초 그거 상대가 이제 남아공이라 그렇지 캐나다가 모로코한테는 두들겨 맞는 입장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건 기술력의 차이고 마지막에 이제 종료 직전에 그때 이제 극장 중거리가 나와가지고 캐나다가 이겼는데 경기는 그냥 연장을 갈 뻔도 했습니다.
사실 캐나다는 여태 월드컵에서 일단은 대회 자체를 많이 못 나갔고 올라갔을 때마다 그냥 조별딱을 했던 애들이거든요. 얘네들이 월드컵에서도 같은 조에서 이미 뭐 모로코가 2대1로 이긴 바가 있었습니다. 물론 사실 모로코도 제가 지적했던 게 얘네들이 이번에 네이션스컵을 우승하긴 했지만 그건 이제 홈에서 교체한 대회이기도 하고 얘네들이 여기 보면은 제가 2019년부터 홈에서 한 번도 안 졌다고 했거든요. 내용은 굉장히 좋은데 근데 막상 대회를 까보니까 얘네들이 경기력이 영 신통치가 않았습니다. 똥줄도 되게 많았고 상대를 압살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거든요. 심지어 이제 우승조차 이것도 약간 좀 이제 비공식적으로는 준우승인 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모로코도 게임은 잘 푸는데 이 득점을 못하면 어쩌나. 따지고 보면 네덜란드전도 기회는 많았는데 그걸 연결을 못 시킨 셈입니다. 그러다 보니 나는 좀 모로코를 낙관하고 있는 편이긴 해. 얘네들 축구 너무 잘한다는 생각은 드는데 정작 또 그게 득점으로 연결이 안 될 수는 있는 거죠. 제가 뭐 캐나다에 대한 얘기는 별로 안 했습니다만 이제는 뭐 홈에서 열리는 것도 아니고 이거 아마 휴스턴인가에서 열려요. 몇 번 말했던 뭐 이런 양 사이드백이나 뷰캐넌, 뭐 올루와세 이런 친구들 다 이제 스피드스타들이다. 북미 축구가 조금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래서 모로코가 주도하는 한편 역습한다는 캐나다가 있을 만한데요. 그것도 되게 좀 간헐적일 거고 더구나 모로코가 네덜란드 상대로도 소유권을 뺏겼을 때 바로 압박해서 뜯어내거나 상대의 전개를 어렵게 만든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또 되게 좋게 봤었습니다. 현재 저는 이제 배트맨에 올라온 배당 대비 모로코의 승리는 괜찮은 것 같고요. 아무래도 뭐 캐나다가 좀 가깝다 보니까 홈팀 같은 그런 느낌은 있을 만도 한데 경기 자체는 저는 모로코가 훨씬 더 잘 푼다고 생각을 해요. 비슷하게 뭐 언더도 조금 보고 싶고 이거는 고배당을 간다면은 모로코가 점수를 좀 못 낼 가능성을 생각을 해서 햄무라든지 막 전반 햄무 이런 거가 될 것 같은데 뭐 전반 햄무보다는 그냥 토탈 햄무가 나아 보이기는 합니다. 저는 어쨌든 올라가는 쪽은 모로코일 거라고 보고 무승부조차 가능성이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모로코의 일반승만으로도 선택할 만하다. 자, 그 다음 파라과이 대 프랑스입니다. 자, 일단 얘네들은 1998년 여기 밑에도 보면은 98년도 그리고 58년 이렇게 월드컵에서 두 번이나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1958년 이때는 엄청 옛날이죠. 프랑스 대표팀에서 아마 첫 전성기였을 텐데 뭐 지스트 퐁텐이나 레이몬 코파, 로베르 종케 뭐 지금까지 높게 평가받는 이런 인물들이 뛸 때고 이때 파라과이를 짚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글쎄요, 파라과이는 딱히 뭐 국가대표팀으로서의 전성기가 이런 세계의 무대에서 있었다고 보니 힘들지만은 이때 뭐 짓밟혔었고 그리고 98년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뭐 호세 루이스 칠라베르트 골키퍼 아르세라든지 가마라 같이 뭐 두 대회 연속으로 16강에 올렸던 칠라베르트 말고도 그런 수비진들이 각광을 받았지 전방 자원들은 딱히 뭐 이렇다 할 게 없었습니다. 이때도 잘 버티다가 이제 골든골이 있었죠. 그 당시에는 로랑 블랑이 골든골을 넣고 이제 바르테즈 머리에 키스를 하는 그런 사진으로 되게 유명한데 어쨌든 뭐 되게 옛날 얘기고 어쨌든 좀 연이 있었다는 소리입니다. 이후로는 뭐 친선전도 만났었고 결국 뭐 파라과이는 이제 지단의 프랑스가 우승을 했던 이제 희생양이 된 셈이었습니다. 큰 무대에서는 오랜만에 만나는 건데 지금도 프랑스는 현재까지는 대회 우승 배당 1등으로 이렇게 불려요. 일단 얘네들이 걸어온 길을 봤을 때 노르웨이랑 세네갈이랑 뭐 이라크 정도는 쉽다고 봐도 세네갈이랑 노르웨이 만난 건 사실 쉽지 않은 조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전혀 개의치 않고 1등을 지켜냈다. 특히나 대회 첫 경기부터 프랑스가 약간은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전반전에는 사실 세네갈의 내용을 많이 좀 발렸거든요. 근데도 끝끝내 그거를 뭐 이겨낸다든지 후반전에는 바로 빈틈이 생기자마자 골을 조졌고 이후에는 아예 뭐 무너뜨리기까지 했습니다. 뭐 이라크한테도 좀 쉽게 갔었고 노르웨이도 힘을 많이 뺀 걸 쉽게 잡은 거여서 이게 좀 더 프랑스를 지켜봐야 되기는 해요. 사실상 대회 첫 경기 말고는 긴장감이 그렇게 많이 있지가 않았다. 뭐 물론 스웨덴을 그냥 격파한 거는 좋은데 아직까지는 프랑스를 대적할 만한 팀을 만나보지 못했다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아마 오늘 만나는 파라과이도 간헐적인 역습 외에는 프랑스를 괴롭히지 못할 가능성이 많은 것 같거든요. 자, 단적으로 요즘 프랑스는 이렇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게 이제 프랑스의 최근 전적들이 일단은 5연승 달리고 있고요. 중간에 이제 대회 준비하는 과정에서 코트디부아르의 평가전을 패한 게 있지만은 그 전부터 이미 좀 준비되었다는 소리죠, 이렇게. 그 이제 네이션스 리그 토너먼트에서 스페인한테 진 적이 있었지만은 이것도 아마 엄청 깨지다가 많이 좀 따라간 경기였을 겁니다. 얘네들이 지난 유로 2024 때는 대회 필드골이 4강인가에 처음 나왔을 거예요. 그 정도로 프랑스가 페널티킥에만 의존해갖고 올라오고 막 그랬었는데 그에 반하면 지금은 대단히 잘하고 있는 셈이라고 보입니다. 여러 차례 뭐 은바페가 어쨌든 잘하고 있고 파리 생제르맹의 여러 이런 이선 공격수들 바르콜라까지 해서 두에나 덴벨레가 너무 잘하고 있다든지 얘네들은 스위칭도 되게 활성화가 많이 되기도 하고 전력상으로 이 프랑스가 뭔가 선제골을 못 넣어가지고 쩔쩔매는 그런 그림이 아직까지는 없었거든요. 이게 사실 이렇게 좀 주도적으로 하는 팀은 선제골이 좀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괜찮게 합니다.
못 넣어가지고 쩔쩔매다가 역습 맞고 쓰러지는 그림들 그런 게 자주 나오진 않더라고요. 선제골을 빨리 넣는다는 거는 이렇게 기술이 좋고 마무리가 치명적인 이런 빠른 애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거는 상대 뒷공간이 열리면 열릴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도 선제골을 빨리 뽑아낸다면 더 쉽게 열릴만 하다. 저는 그런 점에서 프랑스를 좀 좋은 선택지라고 보고 있긴 합니다. 일단은 뭐 파라과이도 오늘 일단은 뭐 빗장을 좀 걸어 잠근겠죠. 제가 이제 파라과이에서도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얘네들이 이제 코파 아메리카 이후에 여기 이제 CA라고 적혀 있는 게 이제 이게 코파 아메리카거든요. 코파 아메리카 대회를 조진 이후에 그 다음부터 이제 구스타보 알파로 감독을 선임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미 예선에서 뭐 그전에 이런 월드컵 예선 이런 데서는 좀 안 좋았다가 코파 이후로는 무패인지를 이렇게나 길게 달렸습니다. 중간에는 뭐 아르헨티나도 홈에서 잡고 그리고 그 어렵다는 브라질 원정 와서도 1대0으로 겨우 그냥 패스를 정도. 되게 잘했거든요. 내가 이래가지고 남미 선택 파라과이를 좀 좋게 보고 있었어요. 얘네들도 이제 뭐 고배 담가기도 좀 좋은 애들이었었고. 그런데 갑자기 막 우리나라와의 평가전을 뭐 지고 이러더니만 이때부터는 별로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회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맛이 없었는데 어쨌든 이건 또 뚫기는 뚫었죠. 심지어 이제 뭐 독일한테도 버텨내면서 이건 뭐 파라과이가 초반에 좀 세트피스에서 쉬운 득점을 하긴 했는데 어쨌든 뭐 내용상으로는 그냥 처발린 거긴 했습니다. 과연 이런 거를 한 번 더 프랑스한테 해낼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될 텐데 굉장히 좀 험난할 거라고 보이기는 하네요. 얘네들이 뭐 남미 예선에도 아마 실점 같은 것들도 되게 적었었고 이게 에콰도르가 되게 독보적이었는데 파라과이도 좀 언더팀이었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그때 당시에는 되게 언더팀 양상이 짙었어요. 정말 무승부 아니면 이기더라도 햄무다. 솔직히 그런 게 보기 좋았는데 어느 시점부터는 그냥 이제 남미 팀다운 그다지 막 수비적이지는 않고 일단 되게 거칠어요. 압박 강하게 걸고 스피디하게 한다. 개개인의 뭐 기술 같은 것들도 괜찮고 이런 팀인데 과연 그런 것들이 프랑스 정도의 세계적인 팀한테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런 게 좀 궁금하네요. 이번 때에 보니까 유럽의 좀 애매한 체급들은 다 고장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일단은 제 눈에는 프랑스는 그 정도 체급으로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냥 되게 잘하는 것 같거든요. 정말 이런 팀은 선제골이 어느 시점에 터지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데 생각보다 곧잘 빨리 잘 넣습니다. 과연 이런 것들이 언제쯤 한번 쓰러질지 여태까지는 되게 편하게 갔었는데 골이 안 터지면 결국에는 막 오버페이스 하다가 뒷공간 노출하고 그럴 만한 팀이긴 하거든요. 프랑스가. 과연 그게 이제 뭐 파라과이전이 될 것이냐? 저는 잘 모르겠네요. 일단은 이게 프랑스가 공격진 개개인의 파괴력이 너무 큽니다. 심지어 잘 이제 좀 헤매고 있던 덴멜레조차 노르웨이전 전반 해트트릭으로 살아나더니 네 이게 폼이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지금 바르콜라는 너무 잘해가지고 데지레주에를 밀어낼 정도니까 그냥 전체적으로 프랑스가 선수단 컨디션이 되게 좋아 보입니다. 저는 일단 단순하게 뭐 프랑스의 승을 일단 베이스로 깔고 아마 이제 거기서 조금 더 도전적으로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건 그냥 딱 갈리는 것 같아요. 개개인별로 선택하는 데 있어서 나는 프랑스가 생각보다 많이 편해 보인다. 그런 분들은 그냥 뭐 마헨으로 가면 되고 솔직히 저는 뭐 2마헨까지는 안 봐요. 그냥 1마헨만 적당히만 욕심을 내야 될 것 같고 욕심을 낸다면은 저는 뭐 전반전 햄무 뭐 이런 거겠지만 이거는 토탈 햄무도 이상하진 않긴 합니다. 파라과이의 특색이 좀 그래요. 이렇게 눌러 앉아가지고 버티는 거 그게 진짜 미국전에서는 너무 안 나왔다 보니까 얘네들 좀 깎아내리게 되긴 하는데 어쨌든 얘네들이 토너먼트에서는 독일을 탈락시켰다. 버티고 버텨가지고 그런 타이틀이 또 있는 애들이다 보니까 저는 이 경기가 좀 똥게임으로 갈 가능성도 배제하면 안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그 독일은 너무 얘네들 중앙에서 뭘 하지를 못해가지고 세트피스에만 의존을 했는데 그 세트피스로도 뚫을 법은 했거든요. 근데 지금 프랑스는 어떠냐. 얘네들 스웨덴 상대로도 첫 골 보여준 것처럼 좁은 공간을 거기서 득점 찬스를 만들 수 있는 개인 능력이 되게 우수한 애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좁은 공간에서 그리고 이 신락 같은 그런 천재적인 장면들로 인해서 득점 찬스를 또 만드는 거 그런 것들도 지금 되게 잘 구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야말로 개인 능력이 지금 현재 매우 탁월한 팀처럼 보이고 뭐 그게 한번 이제 안 나오는 날 상대 수비가 너무 좋아가지고 고전하는 날 그런 날이 이번 대회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 상대가 파라과이가 될 가능성은 생각보다 좀 적어 보인다. 이런 생각과 함께 일단 저는 뭐 프랑스 일반승은 너무 맛이 없으니까 마헨까지도 볼만한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고배당을 본다면은 풀게임 햄무든 간에 전반전 햄무든 간에 뭐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솔직히 저는 전반 햄무는 괜찮을 것 같아요. 풀게임 햄무보다는 전반 햄무가 좀 더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좀 이제 경기가 2개밖에 없다 보니까 이것저것 좀 많이 떠들었는데요. 제가 뭐 얘네들 경기를 보면서 느낀 감상 같은 거. 특히나 이번에 이제 상대적인 강팀들을 떨어뜨린 독일이랑 네덜란드를 떨어뜨린 파라과이나 이런 모로코가 있었다 보니까 그날 이제 좀 상대 팀들이 어땠는지에 대한 언급도 조금 하고 싶긴 했었네요. 네, 뭐 그런 것들과 함께 오늘 이제 뭐 분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앞으로도 뭐 16강 토너먼트 계속해서 준비해 보겠습니다. 아마 메이저리그 올스타 브레이크가 오기 전까지는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분석을 매일매일 할 것 같아요. 나중에 뭐 이제 4강쯤 가면은 그때쯤이면은 사실 뭐 분석을 어떻게 해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때부터는 뭐 이제 안 할 수도 있는데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매일매일 좀 준비해서 보여드릴게요. 오늘도 많이들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내일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